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순창에서는 전북 처음으로 메르스로 인한 이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메르스 감염자가 또 4명 오늘로서 추가돼서 총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간병인 감염자도 6명으로 늘어서 추가 전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관되지 않은 메르스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셨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모시고 풀리지 않고 있는 메르스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였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외래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동선도 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감염이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공기중 감염 아니겠어요? 공기중 감염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기중 감염은요. 네. 의료진이 이제 환자를 기관 삭간이라고 하죠. 호흡곤란 있을 때 기도 쪽에다가 관을 집어넣은 그 행동을 할 경우에 네. 그때 비말이 의료진의 안면부 쪽으로 직접적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든지 환자를 저희가 진찰할 때 입 벌리고 아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튀어나오는 비말들에 의한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의료진들은 N95 마스크 쓰고 그걸 쓰고 이렇게 진료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외의 경우 지금 현재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평택 성모병원의 병실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 일종의 에어로졸 같은 게 부유한다 이런 보고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확산된다 이런 것은 아직 증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비말과 에어로졸이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말은 좀 약간 커가지고 땅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요. 에어로졸은 이제 공기 중에 둥둥 좀 떠다니는 거죠. 바이러스가 날개가 안 달렸기 때문에 예. 떠다닐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바람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상당히 시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역학조사 연구 시뮬레이션 결과 좀 나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공기중 감염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일상생활에서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말을 날려서 요곳에 접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에 의해서 확산이 됐다 그러면은 예.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들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 서울병원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공기중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뭐 다른 가능성들이 영상의학과에서 접촉을 했거나 응급실 부근 화장실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진을 통해서 4차 감염됐거나 이런 가능성들인데 어떤 거에 무게를 두시나요? 어저께까지 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화장실 문고리 쪽에서 접촉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역학조사라는 게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분의 점유 공간, 특정 공간들이 과연 어디 범위까지 있었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외래 환자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은 그런 공간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할 때 삼성서울병원으로 들어가실 때 응급실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응급실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시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외래 환자 가운데서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삼성서울병원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 자신이 그런 응급실 환자분과 같은 공간을 좀 점유하셨던 분들은 조금 자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네. 우리가 중동에 갔다 오신 분들 지금 관찰할 때 모두 격리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갔다 오셨던 분들 중에서 14일 이내에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진단 내리는 것처럼 예. 삼성서울병원에 갔다 오신 다음에 14일 이내에 발열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시죠. 저희가 미스터리에 대해서 좀 짚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짚어본 게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외래 환자 이 감염자고요. 지금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제 평택에 있는 경찰관인데 이분이 친구랑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또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선도 좀 미스터리고 그러면 어떤 저희가 감염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역 감염의 가능성이 또 우려되고 있어서요. 지금
평택 박예병원에서 아마 접촉됐다라는 건 최근 보도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역학조사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요. 지금 저는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게 그 많은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밤새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그 미스테리한 부분들 다 지금 연결시켜주고 계신데요. 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스테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확인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그 중동에서 오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음성이라고 그랬죠. 증상이 예. 없을 경우에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환자분에 의한 감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평택 박예병원에서 아마 환자분하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물론 더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정부 당국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평택경찰서의 경찰관 같은 경우는 앞서서 1차 검사, 2차 검사 결과가 달랐거든요. 한때 음성이 나와서 퇴원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임신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검사 결과가 엇갈리는 게 뭐 검체가 뭐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 진단 시약이 아직 연구용에 불과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게 선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별 검사. 그러니까 그 메르스 바이러스 껍데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얘 보아가지고 얘가 메르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알맹이를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맹이를 직접 보는 검사를 확진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찾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얼굴이 노라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 가서 물어보겠죠.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은 네, 한국 사람이다. 그럼 확진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말을 하면은 아니겠죠. 근데 이때 바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두 번째 확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환자의 임상 상태를 보고요. 이 환자분이 메르스 환자가 의심이 된다. 그럼 다시 검사를 해야죠. 뭐 검사 결과만 딱 보고 이제 끝내버리면 의사의 존재가 필요 없죠. 음성이 그래서, 나왔을지라도. 그래서 예. 음성이 나와도 환자분이 메르스 의심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해가지고 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래를 못 뱉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객다민 검사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가래 같은 게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기도 쪽에 많이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없을 때는 침만 뱉어내십니다. 검사를 하시라 그러면은. 예. 그러면 검사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니까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오셔서 예. 검사해달라고 하는데 검사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기도 쪽에 이제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하실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에다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예. 물을 집어서 씻어가지고 뭐 우리 유리관 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물을 예. 뽑아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임상에서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객담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객담의 질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네.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메르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기침이 심하다든지 가래도 끓고 발열이 심하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가래가 없는 분, 그러니까 기침은 심한데 발열이 심한 분, 근데 가래가 없어요. 근데 침만 뱉어가지고 그게 양성 판정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가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유도시켜가지고 예, 예. 가래를 뽑아내서 하는 검사 방법이 있고요. 현재 지금 그 사실 호흡기 증상보다는 예. 발열 증상이 더 많이 관찰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뭐 저기 전국 병원에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과정에서도 아마 방역망에서 빠진 환자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단이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병원들 중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또 어떤 병원은 또 어떤 의료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면서 환자들을 또 받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예, 예. 그 의료계랑 정부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상당한 갈등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표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신종플루 사태랑 좀 다른 면인데요. 신종플루 때는 이제 의료계, 정부, 국민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사실은 이 사태를 극복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정부도 좀 불신을 받았고 국민한테 의료계도 불신합니다. 사실은 예. 별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불신이 좀 약간 팽배하다 보니까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 보실 게
신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진료 안 하면 처벌하겠다. 오늘 예. 저도 공문을 받았는데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처벌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 정부 당국이 협조를 구하고 여야도 싸우다가 서로 협조하는 판이니까요. 예, 예, 예.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은 훨씬 매끄럽고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어떤 불신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대중교통도 그렇고 소독을 좀 자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좀 소멸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는데요. 예. 솔직히 이제 저희 환자분들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 세계를 소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를 소독하는 것보다 제 손을 소독하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버스가 이렇게 소독하고 있다. 국민들을 상당히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인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손 씻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손세정제가 그 시중에 좀 동이 나가지고 직접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혹시 이거 직접 만들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예. 이 손세정제를 집에서 만드시면 이게 농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정확한 저울을 갖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제조 과정에서 약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세정제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12일이 고비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12일이거든요. 이제 좀 진정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감염 경로가 모호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4차, 5차 감염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삼성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은 이제 오늘 환자 수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격리망을 뚫고 나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수조사, 폐렴 환자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막고 뒤에서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다들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부 조금씩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말씀하세요. 또 다른 대형 병원이 뭐 3차 유행지가 된다거나 3차 어떤 슈퍼 전파자가 추가로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럴 우려 때문에 예. 폐렴 환자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 환자들은 사실 개인 병원들이 거의 사력을 다해서 맡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희 병원도 이제 환자 오면 저 여기 출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개인 병원 원장님들이 사력을 다해서 의심 환자들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입원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입원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예. 사태가 발생된 다음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초기에 병력 처치가 약간 미흡했으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을 지금 이번 기회에 다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슈퍼 전파자가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격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2시쯤에 그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을 연결을 해서 그쪽 상황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은 외부와의 어떤 출입을 다 차단하고 봉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의료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고 어차피 이따가 저희가 예. 물어보긴 할 건데 개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사실 표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마 직접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이기 예, 예. 때문에요. 되게 방역복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게 덥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입고 이제 환자를 접촉하셔야 되고요. 예. 아마 그 집에 이제 출퇴근하신 분도 있는가 본데 자가격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호트 격리를 하더라도 집에 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2시쯤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셨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